자,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바로 귀신보다 더 무서운 한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를 제대로 보여주는 의문의 박수무당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사연은 제게 점을 보러 온 한 젊은 여성분께서 직접 경험하신 실화이고, 사실 이 컨텐츠를 오픈하기 전에 안 그래도 무당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결국은 또 무당을 까는 얘기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무당 얼굴에 침 뱉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선량한 다른 무당분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으나 이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고,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로 전화 연결해 볼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시죠? 네네. 떨리진 않으세요?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때 편하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네네. 또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1년 반 전쯤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점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때 친한 친구가 자기 지인이 점 보러 갔는데 되게 용하더라 해가지고 저랑 제 친구 2명, 그리고 총 3이서 점을 보러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 타로 카페 같은 거나 뭐 길거리에서 사주팔자 이런 거는 본 적이 있었는데, 태어나서 무당 이런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긴장한 상태로 이제 갔는데, 되게 평범한 그런 빌라 같은 곳이었어요. 네. 3이서 이제 도착해서 그 2층 건물 앞에서 여기가 맞나? 뭐 여긴가? 이러고 있는데, 네. 어떤 남자분이 이제 건물 안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 빌라 안에서.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점 보러 왔냐. 음. 그래서 셋이 갑자기 이제 좀 당황해가지고 맞다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문자로 예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남자인지 몰랐던 거죠, 그때. 아, 무당이 남자인 줄 몰랐다? 네네. 네. 그래서 그냥 뭐 편견처럼 당연히 여자 무당이겠거니 했는데, 남자가 이제 나오니까 그리고 또 되게 젊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남자가 나오니까 되게 좀 셋 다 당황을 한 거죠. 근데 뭔가 무당치고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왜소하고 얼굴도 되게 하얗고, 근데 약간 되게 귀신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귀신같이요?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눈이 엄청 되게 특이하게 생겼었어요. 약간 좀 무당이라고 봐서 그렇게 느낀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밖에서 만나면 되게 눈을 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약간? 그래서 막상 이제 들어갔더니 음료수 막 마셔라, 먹고 싶은 거. 누구부터 점 볼 거냐. 니는 막 어린애들이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냐. 이러면서 말을 하니까 또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순서를 저희 친구들끼리 정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 순서였고, 그 첫 번째 친구부터 그 안방 같은 곳에, 거기가 방이 2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둘 다 문이 되게 닫혀 있었고, 그래서 한 명씩 그 안방에 들어가서 점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한 친구랑 저는 밖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고, 한 10분? 좀 지나니까 첫 번째 친구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점을 다 보고. 네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2번째 친구는 들어가고, 제가 그 첫 번째 친구한테 야, 뭐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그냥 이런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기다리다가 또 제 차례가 돼서 그 방에 이제 들어갔어요. 네. 처음 점을 보는 거였으니까 되게 좀 무서웠거든요. 막 무서운 사진도 걸려있고, 막 초 같은 거 막 켜져 있고, 뭐라 해야 되지? 막 귀신 나올 것처럼 되게 무섭고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긴장해서 이제 방석 같은 데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갑자기 앉자마자 저보고 막 야, 이 미친년아, 너는 하루 남자 없으면 못 사는데 잘 살고 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 뭔가 진짜 무섭게 저를 쳐다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덜덜 떨리는데 막 저보고 너는 그렇게 남자 밝혀서 어떻게 지내냐? 남자 없으면 너는 하루도 못 사는 년이다. 그러면서 막 남자 기를 다 빨아먹는 귀신이 있어서 너한테. 그래서 남자랑 막 침대에서 뒹구는 게 네 인생의 낙이고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저한테. 네. 그런 말을 듣는데 이제 제가 막 아니에요, 뭐 맞다 이런 말 할 틈도 없이 계속 저한테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저는 이제 너무 무섭고 이게 사실이 아닌데 그땐 제가 막 남자친구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뭐 남자를 뭐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막 밝히고 막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저보고 막 "원래 네 성향대로 못 살아서 화병이 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화병이 났다고? 네네. 네. 그때 제가 그때 편입 준비할 때여 가지고 스트레스도 막 엄청 심하고 얼굴도 진짜 안 좋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이제 보면서 막 "네 팔자대로 못 살아서 네가 대학도 잘 못 간 거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낯빛도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딱 집어서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때 같이 간 친구들이 다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만 네.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또 막 "너는 남자가 오면 네가 다 잡아먹어서 남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다. 너는 뭐 평생 좋은 남자 절대 못 만난다." 이런 말을 막 하니까 되게 억울하고 근데 또 막 무섭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는 눈물까지 막 나면서 "아이 그럼 전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되게 어. 차분하게 저한테 갑자기 막 아가 네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다. 음. 네가 못난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냐. 네가 귀신이 쓰여서 그런 거니까 너 때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이제 친구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일단 내일 저녁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내일 다시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뭘 알려주겠다고요? 지금 제가 지금 제 상황에 대해서 어어어어.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어어. 친구들은 절대 말하지 말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절대 이거를 못 뺀다고 하면서 그리고 막 "네 삶은 더 힘들어질 거고 너 편입도 못 가고 인생이 완전 꼬일 거니까 어 일단 내일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번호 교환을 일단 하고 그렇게 집에 가서 당연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다음날에 갔어요 저녁에. 네. 근데 어제랑은 또 되게 다른 거예요 그분이. 가자마자 막 옷도 저희 또래처럼 입고 있고 좀 젊게. 네네 그쵸. "여기까지 뭐 오는데 어떻게 왔냐. 뭐 알바는 무슨 알바하냐." 자세히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뭐 밥은 먹었냐. 고기 혹시 좋아하냐." 이렇게 묻고 개인적으로 좀 친절하게 물으니까 '아 생각보다 되게 친절한 분이구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제 그 전 봤던 곳에 가서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기 신세 한탄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뭐 자기는 10 대부터 무당을 해서 세상에 대해 아는 게 막 없다고. "너는 그래도 뭐 사회생활이라도 해서 좋겠다." 뭐 자기는 나이가 30 밖에 안 됐는데 뭐 그런 개인적인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듣고 있는데 또 갑자기 저한테 이제 "너 그 빙의한 거 안 빼면은 큰일 난다."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빙의를 빼야 제가 원하는 남자도 만나고 뭐 결혼도 잘하고 편입도 지금 하고 있는 편입도 잘 될 거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같은 애들 자기가 많이 봐서 보면 딱 안다. 어제는 뭐 네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혹시나 네 친구들이 너 이상하게 볼까 봐 말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빙의를 빼야 한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또 돈이 많냐요. 아, 돈
돈 네. 많냐고. 어. 그래서 당연히 그때 막 편입할 때 보니까 없었던 상황이고 해서 없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또 한숨을 푹 쉬시면서 뭐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또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하는 말이 뭐 옛날에는 남자 무당들이 궁 안에 이제 여자들이 정신병 같은 거에 걸리면 그 남자 무당들이 궁에 몰래 들어가서 그 빙의를 빼준 다음 날에 그 다음 날 처형이 됐대요. 처형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말로는 그 남자 무당들이 궁녀들이랑 잠자리를 하면 그 빙의가 빠져서 그게 이제 또 소문이 날까봐 그 다음 날에 처형이 되고 그래가지고 남자 박수무당들이 이제 많이 못 살아남은 거라면서 네가 정 원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저한테 빙의를 빼주겠다고 말을 한 거죠. 아, 정 원하면 어떤 거를 원하면요? 그러니까 구술을 못한 상황이니까 잠자리를 통해서 빙의를 빼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박수무당들이 궁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신병 걸린 여자들의 빙의를 빼주고 처형을 당했으니까 너도 그런 방법으로 빙의를 빼주겠다. 잠자리를 통해서.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당황해서 아니라고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오히려 화를 조금 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냐고 하면서 자기도 이러고 나면 그 처녀 귀신이 자기 몸에 붙어서 자기가 더 고통스럽다고 한동안 자기도 고생을 한다. 우리 뭐 심하면 자기가 자살 시도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뭐 네가 되게 친동생 같고 자기 옛날에 헤어진 여자친구 같아가지고 되게 불쌍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덧붙여서 막 자기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무당 일을 해서 돈이 많다고 그래서 여자도 많고 뭐 자기가 잠자리를 원해서 이런 너한테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다른 여자들이랑 하면 하지 왜 너같이 평범한 애랑 자기가 하려고 그러겠냐 이렇게 갑자기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고 자기가 이게 좀만 잘 잡아주면 제가 잘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날 했어요. 아, 잠깐만요. 했다는 게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그거를. 네, 그쵸. 잠자리를 했어요. 네. 법당에서요, 혹시? 아니요. 그때 제가 그 방이 아까 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바로 옆에 침실 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자는 공간처럼 딱 보이는? 네. 아,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잠자리를 갖고 이제 자고 나서도 저한테 바로 막 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귀신이 너무 독해가지고 이게 한 번에 빼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연락을 또 하면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확실히 빼자면서 저한테. 또 하자고? 네네, 그쵸. 그러니까 안 빠졌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날 그러고 나서 진짜 거의 뭐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진짜 정신없이 그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한 2주쯤 지나서 연락이 다시 이제 온 거예요. 네네. 잘 지냈냐? 뭐 오늘 저녁에 자기가 시간이 갑자기 이제 난다고 그러면서 빙의 빼줄 테니까 오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쯤에 제가 공부에 집중도 진짜 안 되고 되게 스트레스가 심할 때라서 약간 힘들 때라서 일단 가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또. 아, 네. 그렇게 가자마자 잠자리를 또 하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또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너한테 봉사를 하고 있는 거다. 원래는 이제 굿도 하러 가야 되고 지방에도 막 가야 되고 바쁜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거죠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자기 지방에 가야 된다고.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저한테 계속 안쓰럽다, 막 불쌍하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은 도와주고 싶다 이러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뭐 이 사람이 이러지? 그냥 그때는 진짜 그냥 저를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나 그냥 자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그렇게 믿게 됐어요. 저도 그냥. 그쵸. 이게 또 사람이 너무 또 계속 챙겨주는 사람이 생기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네. 그래서 거의 한 10개월 정도? 뭐 어떤 날에는 택시비 줄 테니까 경기도 뭐 어디 모텔로 오라고 막 연락이 와서 또 가서 그렇게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뭔가 그냥 연인같이 또 하다가도 근데 또 갑자기 또 한동안 연락 아예 없고 뭐 어쩔 땐 또 2달 동안 연락도 없고 네. 근데 또 만나면은 막 자기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아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되게 신경 써주고 막 비닐을 빼준다고 말을 하니까 계속 그땐 제가 뭔가 맹신하는 것처럼 신처럼 그냥 좀 모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막 잠자리도 이 사람이 이거 하자고 하면 이거 하고 또 뭐 저거 하자 그러면 저거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자기는 비니 빼는 힘이 있어서 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원하는 취향에 맞게 제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죠. 뭐. 그러니까 약간 성적 취향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 맞아요. 약간 이상한 요구 같은 거 하면은 네, 좀 그냥 다 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막 돈을 따로 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모텔 가면 뭐 밥도 오히려 다 사주시고 막 차비도 주고 하니까 돈만 안 받았을 뿐이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뭐 부르면 가고 그랬으니까 약간 뭐 접대부 이런 생각이 들죠. 막 제가 그랬었나. 근데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이상한 관계로 지내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도 제가 이제 차츰 씹고 그렇게 끝이 났어요. 네. 사실 그러고 나서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네. 네, 올 초에 그때 그 전보로 같이 갔다 하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같이 이제 술을 마실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제가 그 제일 처음 전 봤던 친구가 저랑 단둘이 있을 때 갑자기 저한테 이제 고백할 게 있다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때 전 본 그 남자 무당이랑 자기가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방금 본인이 얘기했던 그 동일 인물이요? 네, 네. 그때 진짜 술을 마시다가 술이 진짜 확 깨면서 손이 막 떨리면서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막 무서운 것도 무섭지만 막 당황스럽고 이게 막 일단은 생각이 멈춰가지고 그냥 생각이 안 들어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물었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때 이제 다 같이 갔을 때 예약한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 연락처로 그 무당이 갑자기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친구는 이제 좀 뜬금없이 연락이 왔길래 뭐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너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서 다시 너 점을 봐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 친구들이 질투를 하니까 너만 와라, 너 혼자만. 네. 그러면서 좀 이제 제 친구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 점이 특별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신경이 쓰인 거죠. 그렇게 연락을 받고 갔대요. 이제 갔더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저랑 어쨌든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게 제 친구 보고 이제 너의 사주랑 자기 사주가 자기가 잘 맞아서 같이 있으면 뭐 무당인 자기 기운을 제 친구가 다 뺏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한테 너 여기 오니까 뭐 기분 좋지 않냐? 네가 지금 내 기운 다 뺏어가서 그런 거다.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기운이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너 남자친구보다 아마 내가 너랑 더 잘 맞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때 또 제 친구가 남자친구랑 되게 사이가 좀 안 좋을 때여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 그 방 가서 그날 잠자리를 이제 가졌다는 거죠. 제 친구도 계속 그분이 막 좋다 좋다 막 이러니까. 그 똑같은 방. 그쵸. 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잠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제 친구한테 이제 자기는 힘이 다 빠지는데 너는 되게 쌩쌩해 보인다.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다. 계속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또 막 아까 했던 거 말 똑같이 막 절대 이거는 돈 주고 못 사는 거고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기운을 너는 몇 천만 원짜리 굿한 거랑 마찬가지로 받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제 친구는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혹한 거죠. 제 친구도. 그래서 이제 저처럼 똑같이 진짜 어이없게 제가 갔던 그 동네 그 모텔도 가고 그냥 저랑 똑같이 뭐 택시비 받고 가서 막 잠자리 하고 계속 그랬다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들었을 때보다 지금 사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지금 같이 손이 떨릴 정도로 너무 같은 여자로서 되게 충격적인데 그때 들었을 때는 그런 되게 이상한 박수무당이 있어가지고 뭐 네.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잠자리 했는데 내 친구랑도 했다더라 이것만 듣고도 저는 되게 쌍욕이 나올 정도로 막 그때도 그런 놈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했는데 사실 이분도 저한테 처음 점을 봤을 때 되게 그래서 경계를 많이 하고 같은 여자라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되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진짜 지금 저도 심장이 막 같이 뛰고 그러면은 그분은 아직도 잘 계시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인스타도 원래 다 차단하고 그랬는데 네. 한번 그냥 궁금은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잘 살고 있나 해서 다시 풀어서 보니까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 그 친구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저는 계속 감사한 생각으로 지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도 또 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했더라면 본인은 계속해서 저 사람은 진짜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은인이다라고 될 수 있을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할 뻔했다. 그쵸?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어렵게 용기 내셔서 해줄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바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꾸 욕을 하게 되는데 듣는 내내 제가 너무 한숨을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또 무당에 대한 안 그래도 안 좋은 인식이 되게 강한 마당에 더욱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된다. 어떠한 직업을 떠나서 어쨌든 무당도 직업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상담을 한다던가 특히나 무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빼고 신의 지자란 거 다 빼고 어쨌든 밀실에서 대화가 되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좋은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 또 나쁘게 가스라이팅이라든지 그런 속 시원하게 다 털어낸 거를 악용할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과한 과몰입이나 세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박수무당이 다 이런 거는 분명 아니고 근데 이런 거는 특히나 여성분들은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신을 모실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고 이거는 그 인간 자체가 개차반이고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제보도 받고 있으니까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으니까 제보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제보 해주세요. 아래 뭐 메일 주소라도 띄워주세요. 표정이 안 좋은데 갑자기 일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표정이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친형의
절친이 직접 경험했던 얘긴데요. 네. 바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아, 네네. 그 형이 한 10년 전쯤에 헌팅포차 같은 데서 그 어떤 여자를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 형이 그때는 이제 못 소리고 그래가지고 별 기대가 없었는데, 근데 그 여자가 막 먼저 연락처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때 그 형이 이제 전형적인 약간 모범생 스타일 아시죠? 그 말도 잘 못하고 안경 쓰고 막 마르고 옷도 그때는 잘 못 입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막 먼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연락처 줬는데 그 나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니 그 뭐 얘기가 잘 통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바로 그냥 모텔에 가가지고 이 잠자리를 갖게 됐거든요. 네.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리드를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 형은 이제 모쏠이었으니까 경험이 없는데 그 형 말로는 그때는 뭐 신세계였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여자가 막 엄청 리드를 잘하고 알아서 다 하니까 형이 이제 처음에는 놀랬다가 이게 원래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귀고 나서부터 계속 잠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밝혀서 막 계속 하자고 얘기하고 막 하루에 뭐 한 5번? 6번? 뭐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형이 형이 그때 25살이었으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혈기왕성할 때니까 피곤해도 뭐 그냥 하자고 하면은 계속 했대요. 첫 여자친구 하니까. 네. 그때 형이 이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형네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막 눈 뜨면 하고 뭐 학교 중간에 막 공강 시간 있잖아요. 네. 그때도 막 집으로 오라고 하더니 막 하고. 잠깐만요. 근데 그 형 혹시 네네. 공포 얘기 맞죠, 저희? 네네네. 이거 저도 진짜 엄청 센세이션한 얘기여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 형 말로는 진짜 그냥 밥 먹는 시간 빼곤 다 했대요. 네. 이런 얘기 막 얘기해주면은 남자들은 뭐 아마 막 부럽다 뭐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 거의 한 100일 동안 하루에 한 5번씩 하면은 진짜 그 형 말로는 죽는데요. 그 형이 딱 그랬대요. 근데 그때 일상생활도 하나도 안 되고 그 친구들 만날 생각도 하나도 안 들고 뭐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얘가 날 이러려고 만나나? 그런 생각 들면서 자기가 성노예가 막 된 것처럼 막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보통 이러려고 만나는 남녀가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 형도 첫 여자친구니까 막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또 약간 진지하게 하기도 전에 또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막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았대요, 그 여자애가. 잠깐만, 오늘 사연 우리 제대로 받은 거 맞죠? 아니 약간 29세 사연인 아니, 것 같은데. 그래? 콜트쇼에 약간 나갈 법한 지금 우리 공포 얘기 나오는 거 맞죠? 이 뒤로부터 진짜 오,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죄송해요. 네. 아니면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자친구가 이제 형 보고 뭐 일이 있었나 봐요. 자기네 할머니 집 가야 된다고. 네. 주말에 이제 지방을 잠깐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형이 와 됐다, 와 나 이제 쉴 수 있다, 야 자유다, 와 이런 생각이 그때 딱 들어가지고 이런 기회가 처음이니까 이제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약속을 딱 잡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를 배웅을 해주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갔대요. 네. 근데 이제 강남 쪽에 오랜만에 이렇게 나가서 놀고 싶어서 이제 노년 쪽에 먹자골목으로 갔는데 혼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중년 남자가 형을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다가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중년 남자가 하는 말이 야 이제 요즘 봐라 양기가 다 빠졌네,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나 소름 돋는다. 와. 네. 예,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 형이 이제 강남에는 뭐 기운이 좋다, 뭐 기도를 하셔야 된다,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이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이제 형 뒤통수에다 대고 너 그 여자애랑 자꾸 자면 안 돼. 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형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돌아봐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제 자기 명함을 주면서 야, 너 다 알아들었잖아. 너 계속 그러면 죽어 진짜로. 진짜 뭐 무슨 영화 대사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순간 무섭더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 자기한테 꼭 한번 오라면서 안 그러면 너 진짜 죽는다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명함이 이제 무슨 철학관? 뭐 이런 거라서 아니 뭐 요즘은 이런 식으로 영업하나 보다 하고 그냥 이게 바로 앞에서 버리긴 좀 그래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방에서 쪼었다면서 이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중년 남자 이제 명함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무슨 도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형이 막 놀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냈냐고 그랬더니 오빠 주머니에 있었다면서 뭐냐고 막 캐묻더래요. 네. 그래서 형이 아 이거 길 가다가 누가 줬다 그냥 사기꾼인 것 같다 이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 명함을 막 찢더니 이런데 절대 가지 말라면서 어머나, 네. 절대로 가지 말라면서 막 강조를 하더래요. 막 약속 받아내려는 사람처럼. 네. 근데 이 사람 촉이라는 게 그 모습이 약간 쎄한 거 있잖아요. 네. 이 형이 그때 딱 그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좀 과하게 막 절대 가지 말라면서 막 사실 굳이 찢을 필요도 없는 그 종이까지 막 갈기갈기 찢는 게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여자친구 잘 때 몰래 이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 번호를 찾은 다음에 다음 날인가? 아무튼 그 여자친구 몰래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대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형이 누군지 모르다가 형이 이제 길 가다가 양기 빠졌다고 저한테 말씀했다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막 웃더니 네. 너 그 불려우 피해서 전화한다고 뭐 애 좀 썼겠다 막 이러더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소 알려주고 이제 형 보고 오라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형이 이제 또 어떻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진짜 딱 거기 가자마자 그 남자가 형 얼굴을 딱 보더니 야 처녀 귀신이 뭐 아주 뭐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네. 양기를 뭐 너 다 빨아먹고 있네 뭐 이러면서 야 너 지금 네 모습 좀 봐라 이러면서 거울 앞으로 데려가더래요. 네. 근데 그 형이 진짜 소름 돋는 게 뭐 형 말로는 그때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눈 주변이 쾌하더래요. 네. 거울에. 그래서 이제 형이 좀 무안해가지고 피곤해서 안색이 안 좋다 다크서클도 많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도사라는 그분이 아니라고 지금 네 흰자위를 보라고 검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걔가 그 눈에서 나오는 안광을 그 여자친구가 눈에서 나오는 안광을 좋아해서 지금 네 안광을 다 빨아먹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너 지금 만나는 애랑 맨날 하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정도가 아니네 뭐 이러면서 하루에 뭐 3번 4번 아니 한 5번 하네 뭐 이러면서 걔는 아마 그것들로도 부족해서 뭐 30분만 되면은 뭐 기록 회복돼가지고 뭐 또 하려고 달라드는데 너 어떻게 버티냐 막 이러더래요. 네. 근데 진짜 그때가 그랬대요. 여자친구가 계속 하자고 달려들고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형이 아무리 젊어도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그 형이 컨디션 이렇게 안 돼도 막 하려고 달려들고 그런 것들이 완전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근데 그 도사 아저씨가 그걸 이제 다 맞추면서 걔는 이제 잠자리 못해서 한 맺힌 처녀 귀신이 붙어가지고 지정신이 아니다 네. 이러면서 그 처녀 귀신이 아무나랑 안 하고 꼭 이렇게 이제 안광을 빨아먹는다고. 네. 너 이러다가 막 알타가 뭐 이렇게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너 요새 뭐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뭐 나중에는 우울증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데 또 요즘 이미 그렇지 않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근데 또 그 시기 때 형이 진짜 그랬대요. 네. 저희 친형 말로도 애가 뭐 죽은 사람처럼 반응도 잘 안 하고 이상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딱 그 시기가 딱 그때였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사가 또 막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옛날에는 양기 빼먹는 처녀 귀신한테 잘못 걸려서 죽은 남자들이 다 이렇게 죽었다고. 네. 그냥 병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앓다가 죽는 거라고. 네. 근데 너가 진짜 워낙 맑고 좋은 양기를 갖고 있어서 그 여자애가 쉽게 헤어지려고
안 하는 거라고. 네네. 너 큰일 났다. 자꾸 막 걔는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더래요. 네. 그럼 뭐 형이 다 맞추니까 소름이 이게 막 돋고 막 진짠가 싶긴 하는데 근데 이 형이 또 공대생이거든요. 네. 그런 거 잘 안 믿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돈 주고 나오면서 그냥 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왔대요.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형 보고 이제 도사 아저씨가 네가 진짜 내 말 못 믿겠으면은 딱 3일만 하지 말아봐. 막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걔는 어차피 너랑 절대 못 헤어지니까 아마 그 여자애가 뭐 미쳐서 팔짝 찔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관계를 하지 말라고.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형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고민을 엄청 한 거죠. 이거를 듣자니 이게 좀 믿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자존심 상하고 안 듣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는데 어차피 뭐 5만 원도 냈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날부터 진짜 잠자리를 안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자친구도 약간 센치하게 약간 삐져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니 뭐 이틀째 때는 처음에 이제 어린애처럼 막 떼쓰는 것처럼 하더니 그래도 안 하니까 막 울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형이 좀 당황해가지고 이게 울 정도 일인가? 뭐 생각이 들고 그랬다는데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뭐 하루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3일째 되는 날에 진짜로 그 도사가 얘기한 대로 여자친구가 무슨 뭐 망아지 날뛰는 것처럼 네. 거의 막 그 형 얘기로는 막 미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어머. 형 방에 있던 뭐 그냥 뭐 베개랑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그냥 다 집어 던지면서 네. 와 진짜 사람 눈 돌아가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 진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사실 잠자리 안에서 눈 돌아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여자애가 막 진짜 미친 것처럼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 형이 따라해 준 건데 진짜 그 여자애가 빨리 막 하자고 막 얘기하면서 막 빨리 하라고 빨리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자취를 했었어가지고 작은 빌라에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옆집에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막 그 여자가 막 비명 지른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여자친구랑 좀 싸워서 그런 거라고 죄송하다고 막 옆집 가서 사과하고 막 경찰 돌려보내고 막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나중에는 막 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 하자고 막 그러면서 막 오열까지 막 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때 그 여자친구 눈이 진짜 정상이 아니더래요. 도사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막 흰자가 다 풀려서 어머. 술 취한 것도 아닌데 막 만취한 사람처럼 막 몸도 제대로 못 가늘고 빨리 하자고 그냥 계속 그 말만 반복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한바탕 이제 소동이 있고 나서 여자친구가 이제 거의 진이 다 빠진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진 것처럼 거의 막 침대에서 잠이 들었대요. 거의 한 6시간, 7시간 넘게 막 화내고 막 울고 그랬으니까 지쳐가지고 결국 잠에 들었는데 형이 또 막 여자친구 자는 모습 보니까 좀 안쓰럽더래요. 그냥 이게 어려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냐면은 그 여자애가 이제 21살인가 그랬으니까 그냥 진짜 이런 관계가 좋아서 그런 건데 내가 진짜 너무 의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면은 사과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형도 피곤하니까 옆에서 잠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딱 깼는데 여자친구가 없더래요. 그래서 형이 뭐지? 큰일 났다.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이게 왜냐면 아까까지 불안정했으니까 그렇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여자친구 자취방이 이 학교 근처였어가지고 걸어서 뭐 한 20분? 걸어가면 돼가지고 형이 새벽에 진짜 막 뛰어왔대요. 걱정돼서. 왜냐면 이제 초저녁에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혹시 막 뭐 혹시나 자살? 뭐 그런 생각도 뭐 다 들잖아요. 네. 뭐 소리도 지르고 막 손에 잡히는 것도 막 던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진짜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도착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그 여자친구 집도 빌라였대요. 네. 비밀번호 뭐 이런 것도 들은 게 있어서 이제 비밀번호 치고 딱 들어갔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형 말로는 진짜 미친 사람들처럼 약간 기괴한 자세로 그 작은 집에서 근데 그 여자 집이 거의 고시원처럼 이렇게 작았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이 진짜 이제
빼짝 말라서 사실 주먹 한 번 안 휘둘러본 사람인데 보자마자 눈이 그냥 돌아가가지고 그 남자한테 달려들었대요. 그 형도. 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이성을 잃어가지고 막 남자 때리고 막 자기도 맞고 막 그 여자친구도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난리가 났대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집이 같은 층에 막 여러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온 거죠. 네. 그래서 경찰서에 둘이 끌려갔대요. 근데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경찰. 근데 이제 둘 다 때리고 맞고 쌍방이니까 합의해라.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제 둘이 이제 어색하게 대화를 하는데 그 남자가 형이랑 같은 학교인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그 형이 내 여자친구다. 그랬는데 그 상대 남자가 자기도 억울하다면서 네. 그 남자 말로는 새벽 이제 한 2시쯤에서 한 3시쯤 되는 그 정도에서 술 취해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골목에서 튀어나오더니 네. 자기는 여기 근처 사는데 번호 좀 달라 그러더래요. 오, 네. 그래서 웬일이지? 싶어서 이제 번호를 줬는데 막 얘기를 좀 하다가 자기가 집이 여기 근처인데 같이 가서 술 한잔 해달라고 하더래요. 오, 네. 좀 무섭긴 하지만 흉흉한 세상이라서 무섭긴 하지만 남자 입장만 보면 사실 좀 땡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네 집에 갔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자기 덮치더래요. 네. 그래서 뭐 자기도 술도 취했고 뭐 술김에 여자도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서 이제 하고 있다가 형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네. 그래서 오늘 저 여자 처음 본다고 저 여자가 데리고 가서 그런 건데 난 좀 사실 억울하다. 알았으면 그랬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미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오만 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헤어지자 그랬대요 그냥.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며칠 동안 여자친구가 형네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울었대요. 네. 근데 그 우는 소리가 그냥 사람들 막 뭐 이렇게 우는 소리가 아니라 그 여우 우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 뭐 낑낑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막 울었대요. 네. 새벽 늦게까지 계속 울어가지고 그래서 그 형이 진짜 너 무섭다고 그만하라고 문 열고 나가면은 또 막 덮칠 듯이 막 들어와서 막 바지 벗기려고 그러니까 네. 그 형도 진짜 감당이 안 돼서 막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막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막 현관 앞에서 막 계속 울고 네. 자꾸 막 옆집에서도 신고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경찰 아저씨들도 여자친구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뭐 죽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네. 뭐 젊은 사람이 좀 냉정하다고 막 좀 이 정도 하면 좀 받아줘야지 막 그 정도 얘기 나올 정도까지 막 그랬대요. 네. 그래서 뭐 그 형이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하다가 도사 아저씨가 생각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사 아저씨가 생각나서 연락을 다시 해서 찾아갔대. 오, 네네. 그래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다 하니까 도사 아저씨가 막 웃더니 봐봐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뭐 이러면서 완전 그게 여우가 거의 악귀 이런 느낌이래요. 오, 네. 그래서 그런 여우가 막 안광을 못 빼먹으니까 지금 완전 그냥 안달이 난 거라고. 네. 너처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맑은 안광을 찾는 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수혈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옛날로 치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양기로 다 빨아먹고 네. 죽은 사람은 뭐 무덤까지 파서 그 눈 주변에 뼈 있잖아요. 그거를 뭐 안골이라고 하나? 아, 안와. 그거를 이제 씹어 먹는 거랑 똑같대요. 오. 거의 그런 막 엄청 이제 안 좋은 귀신이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한테 못 채우면은 나중에는 뭐 그 강아지? 그 살아있는 흰색 강아지 뭐 그런 눈알까지 뽑아 먹으려고 할 거라고. 걔는 이제 그러고도 남을 애라고. 실제로도 막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 이제 도사가 하는 말이 이제 전부 다 맞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뭐 완전히 믿은 거죠. 이제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어떡하냐고 오늘도 찾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 도사 아저씨가 이제 막 부적이랑 근처에 이제 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생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생선 뭐 한 3마리 정도를 사더니 이제 그 살아있는 거를 천 같은 데 싸서 이제 커다란 지퍼백에 부적이랑 이렇게 같이 넣어주더래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너 안에 절대 열어보지 말고 이거 이제 뭐
뭐 택배 박스나 다른 박스에 넣어가지고 현관 앞에다 두라고. 그러면 이제 그 여자애는 이제 다시는 안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래서 형은 이제 믿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시킨 대로 해봤대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여자친구가 또 온 거죠. 네. 또 찾아와가지고 뭐 막 흐느끼면서 울다가 갑자기 이제 박스 이제 팍 부셔거리면서 여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나더니 이제 형은 이제 이걸 보고 싶은데 네. 그 인터폰 누르면은 이제 밖에서 이제 안에서 누르는 걸 알잖아요. 마이크 이게 딱 켜지는 소리가 나고 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눌러보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현관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귀를 갖다 대고 들었대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막 박스 막 이렇게 막 보더니 막 뭔가 막 갑자기 난리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지퍼백 같은 거 막 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진짜 막 이상한 막 그 방언 터지는 것처럼 뭐 그 쌍욕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딴 사람인 줄 알았대요, 형은 그때. 네. 완전 무슨 막 혼잣말을 막 크게 하는 막 그런 약간 사람처럼 막 다른 사람 목소리로 뭐 무슨 새끼 뭐 할 새끼 뭐 이런 새끼 막 이렇게 뭐 쌍욕을 막 엄청 하더니 갑자기 그 형네 집 현관문에 막 쾅쾅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막 철퍼덕 이런 소리가 나더니 점점해져가지고 이제 계속 들었더니 이제 계단 내려가는 소리도 들렸대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갔나 싶어서. 근데 아무리 이제 여자라고 해도 좀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참을 있었대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인터폰도 눌러보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나가봤더니 그 도사 아저씨가 넣어준 생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막 삶고 이게 아니라 이제 센 건데 그거를 이제 손으로 다 쥐어 뜯듯이 찢어놓고 이제 네. 손으로 쥐어 뜯으면 막 피 내장 막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형네 현관문에다가 이게 다 던지고 막 이게 다 갖다 바르고 갖다 그래야 되나? 그거를 이제 현관문에 다 이게 막 눌러 붙여 놓은 느낌처럼 그렇게 해놨대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생선이 이제 3마리니까 피가 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비린내 엄청 나고 현관문에 막 생선 내장 막 피 범벅돼 있고 막 그 부적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피에 막 쩔어 있고 네. 누가 보면 진짜 약간 살인사건 일어나는 현장처럼 네. 네. 그렇게 막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생선 눈알들은 하나도 없더래요. 오, 네. 그래서 이제 형이 너무 무서워서 이걸 뭐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사진 찍어가지고 도사 아저씨한테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도사 아저씨가 전화 와가지고 무슨 년 아유 난리를 쳐놨네 이러면서 걔 이제는 안 올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고 이제 한 번도 이제 마주친 적이 없대요. 네. 그래서 이제 형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당황스러워가지고 한 5개월 넘게 이제 그 여자한테 시달리니까 그때야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형한테 너무 그렇게 큰 기억으로 남아있으니까 이제 시간 좀 지나고 그 여자에 대해서 좀 찾아봤대요. 네. 그때는 뭐 이제 헌팅포트에서 만나가지고 막 그날 바로 사귀고 그날 잠자리하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잠자리만 하니까 사실 뭐 이 여자에 대해서 알고 뭐 데이트를 막 나가서 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보니까 네. 서로 알아가는 시간 이런 게 하나도 없었대요. 네. 그 여자가 이제 학교 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여자가 없다고, 어머. 과에는 그런 학생이 막 없다고 막 그랬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형이 나중에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다른 데로 해서 이사 가면서 이제 멀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 그 여자랑 찍은 사진도 없고 뭐 주고받은 선물도 없고 막 그냥 만나면 잠만 자고 그런 기억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시기에 자기가 뭐 우연인지 진짜 그때 주변에서 자기 볼 때 다들 막 너 괜찮아? 뭐 그럴 정도로 눈 주위가 진짜 그냥 까맸대요. 네. 저희 형도 그땐 그 형 만났을 때 네. 광대 쪽에 살이 빠진 건지 뭐 애가 그땐 진짜 눈 주변에 까맣게 타들어간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형을. 근데 이제 진짜 헤어지고 나서는 뭐 혈색이 돌아왔다고. 어머, 네. 그래서 형이 저희 형이랑 저랑 막 그 얘기 막 들으면서 와 진짜 이 여자 잘 만나야겠구나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형이 그 도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남자들은 양기가 빠지면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악독한 처녀 귀신한테 잘못 걸리면은 눈에 안광부터 빼간다고. 네. 그게 막 많이 해서 그냥 체력이 떨어져서 쾌한 거랑은 지금 완전 느낌이 다르대요. 살아있는데 거의 막 죽은 사람처럼 눈 주변이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진짜 귀신을 봤을 때도 이렇게 눈 주변 여기가 되게 네. 눈 자위가 그러니까 새까맣게 보이긴 하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그 도사님 말로도 양기 다 빼먹히고 이제 안광이 다 뺏기고 나면은 눈 주변이 그냥 검은색으로 바뀐다고. 네네. 그게 그냥 이제 피곤해서 다크서클 많이 내려와서 캥한 거랑은 다르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도 받겠다라고 공지를 띄웠더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제보를 보내주셨어요. 메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엄선하고 엄선해서 가장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남자분이세요. 전화 연결해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부산에서 네, 팬입니다. 오늘이에요. 예, 예. 잠깐만요. 긴장 안 될 줄 알았는데 억수로 떨리네요, 이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때 해주셨던 것처럼 메일에 보내주신 내용 예, 그대로 예. 얘기해주시면은 진짜 저희 PD가 그거 보고 너무 그날 밤에 소름 끼쳐가지고 너무 무서웠다고. 예, 예. 글로만 써봤는데 말랄락하니까 긴장되네요, 이게.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한 6, 7년 된 얘긴데요. 그때 특이한 알바가 있었는데, 그때 부산 사상 쪽에서 같이 살던 룸메가 있었는데, 그 룸메가 같이 이제 저한테 소개시켜 줘가지고, 무당들 왜 굿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알바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무당일이라고 말 안 하고, 그 고수익 알바 있는데, 니도 좀 해볼래? 돈 좀 된다. 이래 해가지고, 돈으로 꼬셨죠, 처음에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대학생이고,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알았다, 하자. 근데, 무당일이라고 하길래, 좀 고민 좀 했었는데, 저도 무교고 뭐, 상관없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굿판에 가서 무당들을 그러니까 굿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얘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과일도 옮기고, 돼지 머리 옮기는 거랑, 아무튼, 이제 막, 남자들 힘써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가면은. 근데 일이 매번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삼촌들 못 나올 때 저희를 불러가지고, 알바를 해주는 건데, 이제, 용돈벌이로 좀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같이 살던 친구가, 군대 가서, 이제 저보고, 니라도 계속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새로운 친구를 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랑 또 10년지기 친구가 있어갖고 룸메가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이제 꼬셨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니도 고수익 알바 있는데 한번 해볼래? 뭐 돈 좀 된다 이래가지고 노가다 같은 거 있다고 했더니 친구가 좋다고 이제 뭐 근데 제가 또 종교랑 좀 관련된 거다. 사실은 무당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노가다보다 낫다 하니까 친구도 저처럼 막 무교고 관심도 없다 하니까 그래 뭐 같이 하자. 네. 같이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친구를 제가 데리고 가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친구는 또 이게 처음이잖아요. 저는 근데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친구가 처음에는 가오도 잡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무당 뭐 있나, 뭐, 귀신 보나, 뭐, 재밌겠네, 막 이러면서 처음에 막 가오 잡고 그러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 근데 애가 막 얼어갖고 분위기가, 와, 이건 진짜 가봐야 하는데, 억수로 깊은 산 같은데, 그니까, 완전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허름한 시골 집 같은 게 막 있고 막 이상한 불상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진짜 좀 으스스해요 거기가 분위기가. 예. 친구도 처음에는 귀신 보나 하면서 가오 잡다가 가니까 와 무섭다 하면서 귀신 붙는 거 아니냐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무당분들 오시기 전에 상 차리고 하고 있는데
좀 지나니까 선생님처럼 무당분들 한복 입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처음에 보면 좀 무섭잖아요. 이 무당분들이. 그러니까 친구가 완전히 온 거예요. 그거 보고. 진짜가 오니까 이제 긴장해갖고 막 저는 그래도 여러 번 봤는데 친구는 또 이게 처음이니까 근데 억수로 얼어 있으니까 애가 막 말도 못하고 막 덜덜 떨고 있으니까 무당쌤들이 와가지고 웃으면서 막 학교 어디 다니냐 이러면서 막 여자친구는 있냐 막 안 해친다 우리 겁먹지 마라 해서 그때 이제 좀 친구가 긴장이 풀렸어요. 저희 굿 준비 다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밖에 있어도 이게 문이 다 열려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 들리거든요. 말하는 게. 근데 그날은 어떤 50대 정도 된 아줌마였는데 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근데 딸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좋은 데 보내는 국 같은 걸 했는데 근데 뭐 저도 막 무교고 죄송한데 저도 막 예전에는 무당 다 가짜다 막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굿 알바 하다 보니까 그 빙의라고 해야 하나? 그 죽은 사람들 혼을 그 무당들이 몸에 직접 실어서 막 살아있을 때 하던 거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의뢰한 사람들도 막 통곡하고 막 졸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거 실제로 보면 진짜 와 저도 진짜 안 믿는데 실제로 보니까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날 죽은 딸 굿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막 분위기가 막 밝진 않다 보니까 저희도 긴장해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좀 들리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동반 자살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펜션 같은데 빌려서 둘이서 같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막, 와, 무섭다. 딸 불쌍하다. 엄마 불쌍하다. 이런 얘기 주고받는데, 그 이제 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반 자살이니까. 그 딸 친구도 무당 몸에 실린 거예요, 그때. 와, 그때 진짜 신기하대요. 막, 아줌마 죄송하다면서, 막, 친구랑 같이 죽고 싶었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그 저승사자 흉내 내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저승사자 흉내 내서 머리에 꽃 같은 거 꽂고 죽은 사람 잘 데려간다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절대 그 무당이랑 부딪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 무당이 저승사자 흉내 낼 때는 일반인이 절대 만지거나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고도 막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하고 그냥 아예 방 안에 들어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저희는 서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노잣돈이라고 긴 천에 노잣돈을 올려놔라는 거예요. 그 딸 엄마한테 그 죽은 딸한테 줄 돈을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허둥지둥 지갑에서 막 5만 원짜리 막 한 뭉탱이 꺼냈어요 그때. 막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갖고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됐나? 진짜 많았어요 하여튼. 저희도 너무 많이 올려놓으니까 신기해서 그때 쳐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딸이랑 같이 죽은 친구한테 우리 딸만 천도제줘서 미안하니 그 친구도 노잣돈을 같이 쓰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둘이 반반씩 써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저랑 제 친구랑 그 돈 보면서 와 눈빛으로 이제 와 진짜 돈 많다 저분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무당분이 그 돈을 천에 싸서 등에 어부바 하듯이 감싸는데 그 돈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 돈 뭉탱이가 그래갖고 다들 당황해가지고 저랑 제 친구랑 막 그 돈 막 주워 드렸어요 그때. 근데 이제 부딪히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천에 저희가 그 조심스럽게 올려놨었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아무튼 거의 한 8시간 넘게 했어요 굿이. 길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끝났는데 이상하게 친구가 기분이 억수로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희 서로 막 욕받다 막 서로 막 얘기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뭐 또 불러달라고 자기는 이 일이 잘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수익이니까 좋나 보다. 그래갖고 그때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솔직히 연락 잘 안 하거든요. 별일 없으면. 저희 뭐 대학교 막 일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한두 달쯤 지나고 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새벽에. 네네네.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계속 전화 와서 와 먹고 해서 받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까 거의 그때 3시였는데 제가 막 그때 받았는데 애가 막 술 취한 것처럼 하면서 저한테 니 때문이다. 니 때문에 이상하다. 막 뭐 이상하다 계속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또라이 같은 소리 해가지고 니 와 그러는데 뭐 술 취했나 이러니까 자기 술 하나도 안 마셨다면서 이제 막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 근데 뭐 지가 그 굿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가위에 눌렸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천도제 지낸 그 딸이 자기한테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딸이 니한테 왜 가냐고 천도제 했는데 왜 가냐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애가 그 10년 동안 동네 친구고 이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딱 진지하더라고요, 애가. 지가 그때 구판에서 왜 노잣돈 떨어진 거 막 허겁지겁 죽었잖아요. 막 그 저승사자 할 때. 근데 엄마가 저승사자 할 때 돈을 막 뭉탱이로 진짜 많이 올렸다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얘가 막 정신없고 하니까 돈을 지가 몰래 넣은 거예요, 거기다. 아, 노잣돈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안 들이고 자기 그냥 주머니에. 그니까 5만 원짜리 2장이 어디 밑에 있었는데 그 이제 그 구판에서 보면 호가라고 해서 팁도 많이 주거든요. 무당한테도 주고 저희 같은 삼촌한테도 주거든요. 호가를. 근데 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돈이 훔쳐가도 티도 안 나고 사람들도 다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또 모를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가 5만 원짜리 한가득 보고 눈이 돌아가니까 그 중에 2장 정도는 뭐 훔쳐도 안 되겠나 상관없다 생각해가지고 상 밑에 돈이 떨어졌을 때 그때 지가 이걸 슬쩍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막 돈도 많이 주고 10만 원 꽁돈 생기니까 거의 하루 종일 일해야 버는 돈이니까 그때는 네. 그래서 막 좋다 하고 집에 갔는데 애가 가위에 눌린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대요. 이제 뭐 그 고3 때 한 번 눌린 거밖에 없는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계속 가위에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위 눌릴 때마다 어떤 여자애가 자꾸 천장에서 얼굴이 갑자기 막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째려보더래요. 거의 뭐 우리 또래 정도 된 것 같은데 자기가 처음에는 이런 굿을 처음 봤으니까 신경 써서 그런갑다 하고 무시했는데 다음날 돼서 또 계속 여자애가 째려보니까 얘도 이제는 진짜 이런 거 안 믿는 앤데 이게 점점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여자가 침대 옆에서 나란히 누워가지고 자기를 째려보고 막 그래가지고 또 하루는 애가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여자애가 입만 뻐끔뻐끔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막 모르겠고 막 찢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막 여러 사람들 막 이구동성 하는 것처럼 막 시장통에 있는 것처럼 억수로 정신없이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고 친구가 와 진짜 일 다시는 안 해야겠다. 다시는 안 한다. 돈 많이 줬다 해가지고 막 따라갔다가 귀신부터 왔나 보다 생각하는데 입맛도 진짜 특이하거든요. 귀신 쫓는 법 인터넷에 막 찾아가지고 고춧가루랑 막 그런 걸 문 앞에 두고 자고 그랬대요. 그때. 근데 이제
그날 임마 집이 원룸인데 침대에서 그 자기 컴퓨터 책상이 바로 보이거든요. 위치가 원룸이니까. 예. 그래갖고 고춧가루를 이제 막 두고 잤는데 그날은 또 이상하게 가위 안 눌리더래요. 그래갖고 아 이제 사라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여자애가 그 책상에 걸터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와 가위 안 눌렸는데 어떻게 이게 보이지? 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와 근데 그 여자애가 이번에는 안 째려보고 그냥 싹 쳐다만 보더래요. 그래서 얘도 막 홀린 것처럼 여자애 막 쳐다보는데 그때는 뭐 딴 데를 쳐다봐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더래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그 여자애가 막 무섭다기보다는 불쌍해 보이더래요. 막 그렇게 막 뚜렷하게는 아닌데 이 여자애가 이제 생긴 것도 이제 보이더라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평범한 얼굴 있잖아요. 뭐 그런 그 뭐 뚜렷하진 않은데 뭐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 여자애가 한참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어디를 싹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여자에 따라서 이제 싹 거기를 쳐다보는데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이 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정신 차려지면서 내 지갑이 왜 저기 있지? 생각하려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막 내 돈, 내 돈, 내 돈 하면서 막 갑자기 친구한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근데 이게 막 사람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영화 보면 왜 그 눈 깜박뜨니까 뭐 갑자기 막 눈앞에 팍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속도로 얘한테 달려들어갖고 막 눈 튀어나올 것처럼 해가지고 막 여자애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게 막 살아있는 사람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귀가 막 찢어질 것 같고 이러다가 막 죽겠다 싶어갖고 친구가 도망가려고 막 몸을 비트니까 그때 딱 꿈에서 깬 거예요. 그때 지는 이게 잠이 안 든 줄 알았는데 그게 꿈에서 본 거였던 거예요. 그게 아, 그러니까 자기는 가위 안 눌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가위 눌렸던 거네요? 그쵸. 그게 가위였던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이제 와,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꿈에서 깨고 그 컴퓨터 책상을 보니까 소름 돋는 게 진짜 그 여자애가 막 쳐다보고 있던 그 자리에 지갑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 원래 자기 지갑이? 네네. 근데 얘가 원래 항상 현관 입구 쪽에 두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뜬금없이 그러니까 지가 안 놓는 자리에 지갑이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평소에 안 놓는데 친구가 이제 아 이거 진짜구나. 내 진짜 뭐에 씌었나 보다 생각하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와 거기 딱 그 5만 원짜리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노잣돈이. 그래갖고 얘가 막 벌벌 떨면서 저한테 새벽에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거 잘못됐다. 자기 지금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새벽에 전화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얘기 들으니까 무섭고 소름 돋는데 얘는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왜 손댔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진짜 몰랐다고. 너무 무섭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친구한테는 이제 대충 둘러대고 친구한테 그 새벽에 갔어요, 거기. 그래갖고 저도 무서우니까 같이 이제 거의 쫄아가지고 뜬 눈으로 밤새고 거기서 아침 되자마자 바로 그 굿한 곳에 갔어요. 그래갖고 자세히는 말 못하고 그때 굿했던 무당 선생님 연락처를 어찌어찌 해가지고 알아냈어요. 거기서.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아침에 글로 바로 갔어요. 이제 그때 택시 타고 가는데 친구가 진짜 새하얗게 질렸더라고요. 그때. 와 저는 1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도 막 그런 모습 그때 처음 봤거든요. 막 새하얗게 사람이 질린 모습을. 그래갖고 그 점집 가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무당 선생님한테 가서는 이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쌤이 막 화를 내면서 너는 왜 그 돈에 손을 댔냐? 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막 화를 내니까 친구가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돈 돌려드릴 테니까 살려달라면서 막 손 빌고 막 울고 막 제발 살려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막 선생님이 막 향 같은 거 피우고 그때 징이라고 해야 되나? 막 징 같은 거 두드리면서 막 뭐라 말씀하시는데 이 뭐 인간이라 몰랐다 뭐 용서해달라 제 친구 생년월일 얘기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 비슷하게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거 하고 나서 무당쌤이 오늘부터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뭐 친구도 좀 지나니까 안색도 좀 돌아오고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무서워하니까 그 무당쌤이 여기 좀 더 있다 가라 해가지고 저희도 바로 못 가고 거기서 좀 차분하게 좀 숨도 돌리고 가라 해가지고 저도 좀 같이 있었어요, 그 방에. 그래갖고 방 같은 데서 그 친구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저도 슬 좀 뭐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큰일이 있었으니까. 아니, 딸이 천도했는데 왜 귀신이 돼가지고 돈을 달라고 오냐고, 이상하지 않냐. 분위기가 그땐 좀 나아져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그랬더니 그 무당 선생님이 이제 제 친구한테 그 귀신을 혹시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가 겁먹어가지고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평범했던 것 같다. 흔한 얼굴인데 막 지가 본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무당쌤이 듣더니 갑자기 막 자기 폰을 꺼내더니 임마한테 어떤 사진 보여주는데 여자애 둘이 셀카 찍은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와, 친구가 막 보자마자 막 와 씨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그때. 와, 그게 그 사진이 죽은 딸 친구였던 거예요. 죽은 딸이 아니고. 제 친구가 봤던 게 그 딸 친구였던 거예요. 와. 그래갖고 막 제 친구가 막 벌벌 떨면서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래갖고 무당쌤이 그 딸은 천도에서 갔는데 얘는 천도도 못하고 이 친구가 자살한 게 돈 때문에 죽은 건데 네가 그 노잣돈을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친구한테. 그래갖고 죽은 사람 사진 보는 것도 사실 무서운데 친구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니까 와, 그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때. 와. 그래갖고 이제 친구는 그 이후로 와, 이 알바는 이제 못하겠다, 자기는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 부적 써준 쌤한테는 그 이후로도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몇 번 더 갔어요. 네. 저도 뭐 몇 번 더 따라가지고 같이 이제 집 무섭다고 하니까 저도 막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날 이후로는 가위에 안 눌린 건가요? 네네. 뭐 가위는 안 눌렸는데 그 친구가 그 봤던 귀신 얼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 와, 이거는 다시는 못 잊겠다. 와, 지금 몇 년 지났는데도 며칠 전에도 같이 전화했거든요. 와, 그때 얘기하는데 지금도 억수로 무서워해요. 네, 진짜 와, 지금 얘기하는데도 무섭네요. 저희 삼촌이, 외삼촌이 이제 박수무당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 삼촌이랑 같이 빙의된 박수무당 얘기 보고 같이 욕하다가 네네네. 그 삼촌도 빙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삼촌한테 허락받고 네네네. 아, 그 빙의된 박수무당 컨텐츠를 같이 보셨구나. 네네.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러니까 저희 삼촌이 20대 초반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년이 넘으셨는데 그때는 무당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해마 이런 걸로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대요. 네네. 이게 귀신병 이런 거라고 해서.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되게 많았나 봐요. 근데 그때는 또 점을 요즘처럼 막 예약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택에 깃발 꽂아져 있고 그 점집 문양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거 보고 그냥 와서 점을 봤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이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여대생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점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삼촌이 놀래가지고 밥상을 막 치우는데 그 여대생 뒤에 그 군인 2명이 같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산 사람 아니고 귀신 군인이 네. 같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한 명은 목이 거의
뒤집히다시피 약간 90도 완전 꺾여 있는. 근데 이런 상태로 삼촌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또 한 명은 그냥 얼굴이 새까매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여대생 보고, 너는 뭐 하는데 남자 귀신을 둘씩이나 붙이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 기적 네, 그 귀신이랑 성관계하는 거, 그런 꿈을 되게 자주 꾼대요. 그래서 삼촌이, 야, 너 등 뒤에 군인 2명이나 서 있다고, 너 왜 얘네 받아주냐고, 안 된다고, 막 거부하라고, 그리고 거부를 안 하면 빙이 되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분은 남자친구랑 궁합을 보러 온 거였어요. 근데 그거 볼 필요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기적을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여대생 분이 되게 얼타가지고 얼얼하게 당황해가지고 나가시면서 그 현관 문턱에 앉아서 제 신발을 신고 계셨는데, 아까 못 꺾인 귀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처음에는 땅바닥을 보고 있었대요. 네. 들어올 때는 땅바닥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신발 신고 있을 때 갑자기 눈동자를 딱 옆으로 쓱 올려가지고 삼촌을 딱 쳐다보더니 씩 웃고 나가더래요, 손님이랑. 근데 그 순간에 삼촌이 소름이 쫙 돋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손님이 가고 나서도 한참을 막 현관에 이제 서 있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 저희 삼촌이 전 볼 때 이름이랑 뭐 생년월일, 주소 이렇게 다 적어서 보시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그 군인이 자꾸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자꾸 생각나고 너무 찜찜하더래요. 네네네. 왜냐면 자기는 무당인데 무당을 보고 웃을 정도면은 진짜 악귀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삼촌이 진짜 고민 엄청 하시고 막 참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여자가 사는 빌라를 이제 찾아갔대요. 차로 20-30분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이었는데 약간 빌라촌 같은 데였대요. 근데 이제 그 빌라 앞을 갔는데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소름이 돋는 곳이었대요. 오, 네. 삼촌 말로는 거기가 빌라로 안 보이고 그냥 공동 묘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뭐 수비라고 하는데 잡기들이 너무 많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빌라 자체에 귀신이 진짜 네. 많이 살고 있는 곳이구나 생각하는데, 그 전 보러 온 여자는 3층에 살고 있었대요. 네. 거기가 이제 4층짜리 빌라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요즘처럼 이렇게 도어락 아니고 그냥 빌라 네네. 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빌라 이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막 그때부터 소름이 돋고, 계단을 또 이제 한 칸 한 칸 올라가는데 뭔가 소름이 엄청 돋으면서 뭔가 그 다리에 모래주머니 같은 거 단 것처럼 네. 발이 안 떨어지더래요.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와, 진짜 괜히 왔구나. 그 당시에는 이제 네. 4-5년밖에 안 됐으니까 무당이 되신지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안 되겠는데 하고 다시 내려갈까? 막 이랬는데, 그래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는데 2층에 딱 서는 순간에 네. 이제 여태 느꼈던 소름보다 훨씬 강한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 털이 이제 다 쓰는 그런 소름. 그리고 이제 그 층에 네. 집이 2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201호가 현관이 이제 문처럼 안 보이고 그냥 까만 동굴처럼 막 시끄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막 그거 보고 삼촌이 또 자기가 무당인데도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이제 그 201호 앞에 서서
또 막 고민하면서 이제 얼타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동굴 안에 군인들 장화, 그 군화가 엄청 가득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한 10컬레 넘게 가득. 그래가지고 삼촌이 깜짝 놀래가지고 옛날에 이 집에 군인들이 살았나? 아니면은 군인들이 묻은 그 무덤이 근처에 있나? 막 엄청 별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래서 왜 저게 보이지 하는데 느낌이 또 쎄하면서 그 홍등가라고 이제 옛날에 일부 군인들이 이렇게 좀 돈 주고 몸을 파는 그런 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201호가 홍등가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인 귀신들이 홍등가에서 기다리는 손님처럼 보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삼촌도 순간 딱 정신 차리고 그 집을 막 미친 듯이 두드렸대요. 그때는 진짜 삼촌도 앞뒤 막 생각할 것도 없이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네. 이 집에 뭔가 무슨 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문 막 두들렸대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어떤 한 50대쯤 되는 게 아줌마가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누구신데 문을 이렇게 두드리냐고. 근데 또 삼촌이 막 어버버하면서 혹시 이 집에 남자들 사냐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막 당황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여기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은 지금은 좀 무당에 대한 좀 편견 같은 게 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좀 그렇진 않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줌마한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줌마 기겁을 하더니 사실은 자기 딸이 저 방에 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 딸이 1년 전부터 병원에 가도 뭐 원인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름시름 앓기만 하고 맨날 잠만 자고 거의 총장처럼 막 뼈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있대요. 근데 이제 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 무당집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안 가려고 하고 또 뭐 힘이 엄청 뭐 센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악을 쓰고 막 안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못 가고 그래서 자기가 죽는 꼴 보려면 무당집 가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못 갔나 봐요. 이제 결국엔 그렇게 이제 방치되다가 안 죽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내신 거겠죠.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마침 뭔가 영화처럼 무당이 딱 찾아오니까 엄마도 놀란 거죠. 그래서 저희 삼촌이 딱 그 집을 들어갔는데 이게 뭐 집이 아니라 그냥 돼지우리. 냄새가 너무 고약하고 그냥 청소 하나도 안 돼 있고 쓰레기장처럼 너무 그냥 집이 아니더래요. 네. 근데 집도 한 열 몇 평? 한 그 정도 되는데 그냥 쓰레기장이었대요. 근데 또 딱 그 딸 방 앞에 서는데 아까 그 올라오면서 온몸에 털이 섰다고 했잖아요. 그게 딱 또 느껴지더래요. 엄청난 소름이. 네. 그래가지고 문을 열기가 너무 무서워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딱 이제 열고 들어가는데 네. 제가 삼촌 말로는 네, 진짜 소름 돋는데 그 작은 방에 군인이 한 10명 이상이 막 가득 차 있고 진짜 그 군인들이 이 딸을 좀 강하려고 하는 것처럼 막 2-3명이 엉켜서 그 딸 몸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몸을 막 갉아먹듯이 이제 몸이 완전 그냥 2-3명이 붙어있고 나머지는 뭐 순서 기다리듯이 어떤 군인은 벽에 붙어있고 어떤 군인은 앉아있고 막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문 딱 열자마자 보이는 게. 그래가지고 삼촌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그랬는데 그 딸 몸에서 이제 붙어있던 군인이 이제 옆모습이 딱 보였는데 아까 전 보러 왔을 때
못 꺾인 귀신 있죠. 그 귀신이었던 거죠. 그 군인 귀신. 네. 그래서 삼촌이 갑자기 막 미친 사람처럼 그 귀신한테 달려가가지고 다짜고짜 막 미친 듯이 그냥 막 몸을 갈기갈기 찢을 것처럼 왜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남자들이 그냥 밖에서 좀 막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은 냅다 달려가서 때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삼촌이 딱 그 귀신 보자마자 자기 말로는 그냥 자기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그냥 패대기 치듯이 막 했대요. 근데 자기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게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냥 그때 그 점집에서 자기를 이렇게 씩 보고 지나가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하는데 마침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막 보자마자 달려들었는데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이제 거기 있던 귀신들이 놀라가지고 연기처럼 팍 증발해버린 거예요. 네. 그걸 삼촌이 그 딸의 엄마 보고 막 빨리 불 켜라고 일단은 빨리 불부터 켜라고 그래서 엄마가 불을 딱 켰는데 딸이 식은땀을 엄청 흘리면서 거의 실신하다시피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삼촌이 아 지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지금 귀신들이 증발했잖아요. 다 이제 떴으니까 아니 엄마한테 빨리 딸 이렇게 데리고 가자고 나가자고 그래서 자기 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굿하는 곳으로 갔대요. 그래서 자기 차에 이제 삼촌이랑 친한 무당분들이랑 뭐 법사 불러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여자가 딸이 진짜 저도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잘 몰라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진짜 강을 당한 사람처럼 몸이 축 늘어져 있더래요.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더래요. 이제 그 딸을 가운데에 눕히고 빙의굿 같은 거를 이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삼촌이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동네가 옛날에 군인들 이제 전쟁이 있었던 곳이어서 군인들을 단체로 묻었던 곳인데 딱
그 빌라가 무덤터였던 거죠. 근데 막 청년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70대, 80대 막 할아버지도 있고 뭐 군인 귀신뿐만 아니라 온갖 남자 귀신들 다 붙어가지고 그 군인 귀신들이 끝나면 자기들이 하려고 줄 서 있는 거죠. 그 동네 귀신들이 네. 자기들 하려고. 어머, 네. 근데 진짜 그 딸한테 거의 뭐 10명 넘는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딸은 자기가 이제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항상 잘 수밖에 없는 게 산 사람으로 치면은 하루에 막 한 10명, 20명 이렇게 강당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좀만 늦게 발견했으면은 얘 진짜 죽었다고. 그래서 다른 법사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굿 다 하고 이제 저희 삼촌이 다른 무당 쌤들한테 이제 본 거를 얘기를 드렸대요. 원래 3층에 사는 여자가 점을 보러 온 건데 이런 군인 귀신들이 보여가지고 찝찝해서 간 거였다. 근데 이 귀신들이 이 딸한테 붙어서 왕래하다가 이제 3층, 뭐 위층, 이제 아래층 이렇게 드나들고 이제 드나들면서 젊은 여자들만 보면 이제 달라고 네. 이렇게 달라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막 그러면은 혹시 그 3층에 원래 오셨던 여자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삼촌 말로는 같은 귀신들이 들락날락한 거라서 이제 빙의구슬 하면서 다 이제 보내긴 했는데 이미 터 자체가 이제 보통 그런 터는 또 올 수가 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삼촌이 그 빌라 주변 모퉁이에다가 부적 같은 거 붙여놓으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3층 여자를 따로 본 적은 없다고 했는데 아마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는 같은 여자로서 되게 좀 여러모로 소름 끼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무섭네요, 네. 진짜로.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거. 이 얘기는 제 회사 선배가 이제 직접 경험한 얘긴데요. 그 선배 고모의 딸인 사촌 누나가 자살을 했대요. 고모네 집이 그렇게 못 사는 집도 아니었고, 뭐 따지자면 잘 사는 편에 속했는데, 갑자기 이제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외동딸이고 너무 갑작스럽게 죽다 보니까 거의 장례식도 사람도 거의 안 부르고 이렇게 빨리 끝내버렸대요. 네. 그리고 고모랑 고모부랑 상심이 너무 크셔가지고 계속 유품 정리도 못하고 우울하게만 계시니까 이제 이 선배의 부모님이 선배 보고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선배 말로는 사촌 누나랑은 어릴 땐 친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어른들끼리만 보고 명절에도 누나도 바쁘고 자기도 바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두 사람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어른들끼리는 서로 대화하고 고모가 도저히 그 죽은 누나 방은 정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선배네 엄마가 그럼 너라도 들어가서 먼저 정리를 좀 하라고 하더래요. 선배 보고. 그래서 그 선배가 누나 방을 딱 들어갔는데 이게 뭐랄까 진짜 죽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 그대로인 거예요. 어떤 게요? 누나가 살아서 금방이라도 들어올 것처럼 막 좋은 향도 나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방이. 네네. 그래서 이 고모랑 고모부가 진짜 이 방 정리하기 싫을만 하셨겠다 생각하면서 둘러보는데 평소에도 누나가 명품을 엄청 좋아했대요. 네. 또 외동딸이다 보니까 고모네도 잘 사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약간 간호사분들이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사촌 누나분이 그럼 간호사 쪽. 네네네. 네네.
근데 누나 화장대 위도 그렇고 옷장에도 명품이 엄청 많았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죽었지 생각하면서 어쨌든 정리를 해야 하니까 방에 있는 옷들이랑 생활용품 같은 걸 방 가운데로 모아놨대요. 근데 옷장이 이제 붙박이로 된 큰 옷장이 있었는데 이불 같은 거 넣는, 그러니까 그런 큰 곳에 그 더스트백 같은 거 있잖아요. 명품 사면 그 면으로 된 큰 가방 같은 거, 아, 네네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또 궁금하잖아요. 그쵸. 선배가 그걸 꺼내서 봤더니 이게 샤넬 가방인 거죠. 그 클래식백 검은색으로 옆으로 매는 거. 근데 그게 풀박스로 새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옆에 매미가 오나요? 이렇게 저희 집이 이게 나무가 많아가지고 옆에. 조금만 가까이에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니까 리본으로 된 포장은 풀었는데 그 박스랑 그냥 새 거 그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옷장에 뭐 루이비통 다른 샤넬 가방도 있었는데 다 쓰던 건데 이거 완전 새 거니까 선배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샤넬 가방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선배가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말로도 뭐에 홀린 것처럼 일단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근데 그게 크기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이불에 둘둘 싼 다음에 이제 어른들 정신 없을 때 가지고 나와서 자기 차 트렁크에 실은 거죠. 오, 네. 그리고 나머지 정리 좀 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의 아이디 비공개로 가방 사진을 올렸더니 이게 진짜였던 거예요. 네. 이 남자들도 샤넬 비싼 건 다 아니까. 네. 그래서 당시 선배 여자친구한테 이제 자기가 샀다고 하고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기념일에. 그걸 박스 그대로. 오호, 네. 근데 당시에 여자친구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렇게 비싼 선물을 받으니까 엄청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배가 여자친구가 자기 생애 첫 명품이라고 너무 좋아하니까 뭔가 뿌듯하기도 하면서도 좀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니까 그래서 혼자 속으로 사촌 누나가 주는 선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대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사촌 누나가 사촌 동생이 자기한테 주는 선물?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가지고 그 선배 여자친구가 이제 원래 항상 운동화를 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엄청 그 뾰족한 구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신고 나타난 거예요. 키릴 같이. 네네. 네.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이렇게 하니까 명품 백에 맞게 어울리는 구두를 신어줘야 한다면서 맨날 운동화나 쪼리만 신던 애가 갑자기 구두를 신고 나타나니까 진짜 애가 기분이 좋나 보다. 뭐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대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그때부터 무슨 명품에 눈뜬 사람처럼 만나면 맨날 오빠 뭐 루이비통 가방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보러 가자는 둥 대학생이 계속 명품 거리고 이제 심지어 여자친구가 자기가 사준 목걸이도 잘 안 하고 다녔는데 액세서리에 그렇게 집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네. 반짝반짝하고 막 화려한 거. 오, 네. 그래서 이 선배가 이제 괜히 명품을 줘가지고 애 겉멋만 들게 한 거 아닌가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근데 볼 때마다 옷이 점점 화려해지고 학교 안 가고 막 알바하고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거의 매주마다 네일아트 받고 데이트 할 때마다 막 백화점 구경 가자고 하고 여자친구 자취방을 갔는데 그 예전에 알던 자기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의 명품에 중독된 수준으로 막 계속 사고 대학생이라 대출도 안 되니까 막 그런 고금리 대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몰래 받고 카페에서도 계속 폰으로 명품만 검색하고 만났을 때도? 네네네. 네. 그리고 그때가 약간 페이스북 있죠. 페북이 유행할 때였는데 네. 나중에는 막 사지도 않은 명품을 자기가 산 것처럼 페북에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어디 도용해가지고 자기가 산 것처럼. 가짜로 산 것처럼 사진 올리고. 네. 그래서 엄청 막 싸우기도 하고 엄청 싸웠대요. 헤어지자고도 몇 번이나 하고 또 뒤돌아서면 막 근데 불쌍하기도 하고 그 선배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자친구 보고 정신병원도 가보라고 하고 여자친구 주변 친구들도 이 선배한테 아예 완전 이상해졌다고 자꾸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더래요.
원래는 맨날 학식 먹고 카페 갈 돈 아깝다고 막 커피 텀블러에 타 마시고 항상 바지에 운동화 신고 그랬는데 그때 1주년 선물로 그 샤넬백을 준 거였는데 1년 반 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화려해졌다. 사치도 심해지고, 그쵸? 네, 화려하고 사치가 엄청 심해진 거였죠. 네. 그러면서 아 얘가 원래 이렇게 허세가 심한 성향이었는데 자기를 만나는 초반에는 이게 그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선배 본인도 엄청 혼란이었던 거였죠. 그럴 수 있죠. 맞아. 원래 그런 성향이었는데,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여자친구랑 좀 솔직하게 이제 우리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해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 모텔을 갔대요. 그리고 새벽 중에 이제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깼는데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 선배는 자다가 깨고. 네.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화장실에서 대화 소리가 나고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이 선배가 아 얘가 누구랑 통화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대화 내용이 막 좀 싸우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는데 뭐 네가 먼저 가져가지 않았냐, 뭔 소리냐, 너가 준 게 아니냐, 내놔라, 싫다 뭐 이런 대화들이 오가더래요. 처음엔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서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무슨 몽유병 환자처럼. 그래서 이 선배가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무서웠대요 그때.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 소리가 뚝 끊기더니 여자친구가 천천히 돌아보면서 씩 웃더니 내 가방 가져가니까 좋아? 어? 막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선배 보고? 네.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죽은 사촌 누나 어릴 때 모습이 확 보이면서 소름이 쫙 돋더래요. 네. 그래서 그 선배가 완전 얼어서 서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다시 고개를 돌리더니 그 모텔 화장실에 세면대 있잖아요. 네. 거기 물을 틀더니 옆에 있던 샤넬백을 막 미친 듯이 씻더라는 거예요. 무슨 빨래하듯이. 네. 엄청 빡빡 씻으니까 안에 있던 여자친구 막 화장품이랑 그런 게 막 세면대로 다 쏟아지면서 막 여자친구가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막 난리였대요. 네. 그때 이 형이 딱 정신 차리고 그 여자친구 붙잡고 흔들면서 또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딱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이 넘어지더래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 가서 수행 마치고 하니까 정신은 돌아왔는데 기억을 아예 못하다는 거예요. 아,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네, 전혀 기억을 못한대요. 와,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왜 자기 가방에 물이 다 젖어 있냐고 자기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냐고 막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뒤로도 여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자기를 노려보면서 막 씩 웃으면서 왜? 재밌어? 웃기지?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방이 있는 것처럼 혼자 가방을 쥐는 척하고 그 샤넬 가방 열 때처럼 혼자 여는 행동을 막 하고 그러더래요. 네. 근데 술만 취하면 그 여자친구 볼 때마다 아 얘가 원래 이렇게 사촌 누나를 닮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닮아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자친구 보고 그 샤넬 가방 버리자고 했대요. 네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좋아서 가져갈 땐 언제고 이제 필요 없어졌어? 막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배가 너 지금 무슨 소리냐고 뭘 내가 가져갔냐고 막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꺼지라고 꺼져 가방 놓고 꺼져 막 이러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던 분이셨나요? 네네네 전혀 그랬던 애가 아닌데 네. 그래서 이 선배가 진짜 정이 다 떨어져서 그냥 진짜 헤어지겠다고 마음 먹고 헤어졌대요. 네.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막 뭐 사촌 누나가 씨였나 뭐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애가 원래 이런 성향이다 좀 정신병이 있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대요. 네. 그리고 이 선배도 결혼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선배 어머니가 죽은 사촌 누나 얘기를 하면서 걔가 샤넬백을 그렇게 좋아해서 거의 컬렉터처럼 모았었다면서 알고 보니 몰래 대출받아서 혼자 사고 또 팔고 사고 그러다가 빚이 눈더미처럼 쌓이고 대부업체까지 손대서 막 결국 자살한 거였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도 샤넬백을 하나 샀는데
그게 그때 사라졌다면서 예전에 혹시 정리할 데 없었냐고. 네.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친구가 그 죽은 사촌 누나랑 똑같이 했었던 거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니까 사촌 누나가 되게 기명품에 환장하고 그런 모으는 거 좋아하고 막 화려하게 하고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백 갖고 난 뒤로 그렇게 바뀌었던 거네요. 그쵸, 완전 변한 거였죠. 사촌 누나랑 똑같이. 네. 그래서 이제 선배가 나중에 결혼도 했는데 당시 여자친구가 걱정이 돼가지고 좀 찾아봤대요, SNS랑. 아, 근황을. 네. 네. 근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변 당시에 여자친구 친한 친구들 인스타 겨우 찾아서 막 연락도 해봤는데 아무도 소식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모르고. 네, 전혀. 그럼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된 거? SNS를 안 하시나? 뭐 갑자기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가 빚에 시달리고 결국 부모님 계신 충청도로 내려갔다고는 하는데 네. 그 이후로 소식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친한 친구들도? 네.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네. 무서워. 얘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엄청 소름 돋았는데 네. 그 선배분은 잘 계시나요? 평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선배분도 좀 그 여자친구 생각하면 무섭겠다, 많이. 그쵸, 아무래도 자기가 가방을 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선배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귀신부터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말하기 조심스럽네요. 왜냐면 그 여자분의 지금 근황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쵸? 그쵸.